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해군 파멸의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해군 원수 아카이노는 참지 않습니다. 아카이노는 현재 해군 인생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자신들의 동료인 대장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했습니다. 키자루는 아직 아카이노를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인 아카이노에게 울면서 반말로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해군은 군대이기 때문에 위아래 계층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키자루가 아카이노와 같은 대장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스탠스를 보여주면 하극상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쿠잔처럼 깔끔하게 1대1로 싸움을 진행하고 해군을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아카이노와 키자루의 싸움은 아카이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죠. 만약 키자루가 아카이노의 명령 아래에서 더 이상 해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군을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아카이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과거 거푸가 센고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스탠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아카이노에게는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적들은 아카이노가 만들어 온 역사와 행동에서 생겨난 적들이죠. 먼저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죽이면서 사보와 루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카이노는 특히 루피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대신 죽었죠. 에이스는 루피와 사보에게는 친형제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피와 사보는 아카이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명은 정상전쟁 때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파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솔직히 정상전쟁 때는 루피가 아카이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루피는 아카이노와 싸웠을 때 아카이누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루피가 더 강하다는 게 정배죠. 카이도를 이겼으니까요. 그렇다면 키자루까지 등을 돌려버린 이 상황에서 아카이누의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누가 쿠잔처럼 해군을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뛰쳐나가는 그림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카이노의 정의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카이노와 먼저 격돌할 확률이 높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루피일까요? 아니면 사보일까요? 아니면 혁명군일까요? 저는 아카이노와 루피의 만남은 무조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아카이노와 루피의 전투를 상당히 대등하게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그헤드에서 키자루와 루피가 생각보다 대등하게 싸움을 이어갔기 때문이고, 아카이노는 키자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종장에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노 역시 굉장히 강해진 상태로 루피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 입장에서도 아카이노와 루피의 전투를 하나의 에피소드급으로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에그헤드에서 키자루와의 전투처럼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만 다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루피에게는 검은 수염과 이모라는 엄청난 사이즈의 상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아카이누가 에이스의 힘을 이어받은 에이스 의지를 계승한 이글이글 열매의 사보에게 처참하게 깨지면서 사보가 에이스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그림을 우리는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권선징악에 완전히 부합되죠. 하지만 저는 아카이노의 굽히지 않은 성격, 그리고 최종장에서 뒤가 없을 때, 더 이상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노의 설정을 자세히 보시면 일본 사무라이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레즈미 비슷한 문신과 정말 무사도다운 정신까지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흰 수염의 강함을 알면서도 정상 전쟁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전 아카이노가 그냥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성품이 있는 아카이노가 정말 마지막에 자신 이제까지 가졌던 신념이 틀렸다고 밝혀지는 순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카이노는 작중에서도 밝혀졌듯이 자신의 상사인 오로성들에게 완전히 순수하게 굽히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사보의 현재 목표가 아카이노를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에서 중책을 가지고 있는 혁명군이인자 사보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중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보가 그만한 사상적 굳건함, 통솔력, 지략 등 자질이 받쳐주는 인재인가를 두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혁명군 선박에 밀항해 온
지저스 바제스를 그대로 혁명군 본거지인 바르티고까지 데려와 검은 수염의 침략을 받아 괴멸하게 만든 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모하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받거나 개그성이라지만 허당기가 있기도 하고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인 적도 없이 계획보다는 무력을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는 행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혁명군의 수장인 드래곤과 혁명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원피스 905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쓰러뜨리고 싶은 것은 세계정부가 아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세계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사보 역시 원피스 1085화에서 우리들의 적은 왕들보다 더 위인 저 녀석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2년 전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당시 자용군의 수장이었던 드래곤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고 쿠마와 이반코프를 주축으로 혁명군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혁명군의 목적은 천룡인을 끌어내리고 부패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 검은 수염과의 충돌은 혁명군 입장에서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만 클 뿐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후퇴였다고 말이죠. 혁명군 간부들이 바르티고에 모이기로 한 만큼 장소를 뉴하프만 왕국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전력은 충분하다고 보였지만 그래도 상대가 사왕의 해적단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또 승리한다 해도 전력 손실이 커지면서 곧장 사이퍼폴이나 해군 본부가 등장이라도 한다면 혁명군의 메인 전력들이 완전 괴멸을 당하거나 혹은 그 수준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혁명군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장소가 노출된 자신들의 기지만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인 전력들이죠. 드래곤이나 혁명군 간부들의 신변이 괴멸되는 수준은 완벽하게 피했고 심지어 별다른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혁명군의 기지가 없어진 것 역시 큰 타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코알라는 베티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로 쓰러뜨리고 싶은 건 세계정부가 아니야. 그걸 지배하는 천룡인들이니까요라는 언급을 통해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정부 그 자체의 전복이 아닌 지배로서 군림하며 정부를 부패, 타락시키고 있는 천룡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도대체 천룡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싸움을 진행할 것인지 너무 기대되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보는 원피스 1085화에서 이미 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였죠. 사보는 오로성과 회담을 나누려는 코브라를 발견하고 몰래 숨어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이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정체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이미 직접 나서기까지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코브라를 구하기 위해 사보는 정체를 밝히고 이들을 막아서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했던 오로성들의 협공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죠. 심지어 코브라까지 짊어져야 해서 도주도 마땅치 않은 와중에 임의 2차 공격으로 인하여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코브라에게서 루피와 자신의 딸 비비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달라는 사실상 유언을 들은 뒤 혼심의 힘을 쥐어짜는 희생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사보는 성공적으로 혁명군에 복귀 후 베가펑크가 D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루피와 에이스를 떠올렸죠. 저는 사보가 혁명군의 2인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결국 자신의 의형제였던 에이스에 대한 복수가 선행된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이 해군들을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카이노는 마음으로 오로성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노가 원피스 끝날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세계정부 최위선에 충성을 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장렬하게 전사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엔딩이 가장 아카이노스럽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사보가 아카이노를 잡는 엔딩이 더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다고 한들 이제까지 아카이노가 보여줬던 행동들과 무게감에 있어서 사보와 같이 퉁치면서 사라지기에는 너무 개연적인 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독자들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카이노의 마지막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